안녕하십니까. 김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보호기님, 이천님, 담쟁이님, 양정님, 하루님 반갑습니다. 미준님 안녕하세요. 관망님, 처음님, 스님 안녕하십니까. 코스당님, 크로우님, 하늘 스카이님, 깔리파님, 계단골님, 유부나님, 쪼와요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NC소프트도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은 좋았죠. 오늘 뭐 좋았고 여전히 뭐 코스닥, 코스피 다 강세였습니다. 강세였고요. 사실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제가 뭐 이 어떤 그 주식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다 올라갔으니까. 뭐 다 올라갔잖아요, 주식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안 올라갔다면 참 좀 거시기 할 겁니다. 오늘 같은 날에 안 올라갔다면 좀 거시기 할 거예요. 말 좀 하기 힘든 약간 그런 거 있겠지만 지금 뭐 주식들은 뭐 다 올라갔다. 그동안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좀 쉬었을 것이고 또 오늘 혹시 못 갔다 하면 또 며칠 뒤에 또 올라갑니다. 며칠 뒤에 또 올라가요. 네, 유빈님 안녕하세요. 그런 부분이고요. 결론은 뭐 앞으로는 뭐 이미 엄청난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뭐 이건 뭐 대세 상승, 뭐 대승 상승 초입도 아니에요. 이건 뭐 코로나 터지고 거기서 동학개미 운동들이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제 유동 시중에 자금들이 풀리니까 유동성으로 조금 더 올렸다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뭐 대대 상승이 뭐 이제 시작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설레발 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장기적인 어떤 시각 뭐 5년, 10년 이상을 본다면은 저는 엄청난 포텐셜이 터진다고 봐요. 그게 뭐 한 내년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죠. 당장 또는 올해 뭐 말까지도 뭐 코스피 2300, 2500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서서 이렇게 다우지수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땅님께서 제약바이오 세터는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제약바이오요?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죠. 그러나 제약바이오도 대부분 빨간색 들어왔어요. 대부분은 제약바이오주들. 네. 네, 그런 거고요. 코스닥님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다 올라가는데 대부분 뭐 1, 2%, 뭐 1%, 2%뭐 올라갔고 어떤 종목들은 뭐 5%, 6%, 어떤 종목도 10% 이상.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공개방송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뭐 VIP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우리 공개방송 시청자분들은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네이버 카카오를 사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아, 그동안에 어떤 금융교육, 지난 어떤 1년 동안 받으신 분들, 뭐 짧게는 뭐 한두 달 받으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또는 3년, 5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 공개방송에서 추천한 게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를 해야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은 어두운 터널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훌륭한 투자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이 변동성에 어떻게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내가 10,000원 주고 산 종목이 8,000원도 가고 7,000원도 가고 5,000원도 가고 또 12,000원도 가고 13,000원, 15,000원도 가죠. 이 변동성 15,000원 갔다가 5,000원 갈 수도 있고 5,000원 갔다가 15,000원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20년 뒤에 보면 그 회사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원도 가 있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변동성을 우리 모두는 다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줄 때, 특히 또 제 지인들이 그런 질문을 줘요.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장기 투자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즉, 당신의 의지력과 인내력이 있느냐,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절망스러울 때도 낙관적인가?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마치 군대를 들어가면 전역할 때 이 세상은 이제 내 거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 이제 전역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나태해지죠. 우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열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투자자든 위기는요 다 맞이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도 폭락을 맞아요. 그렇죠. 항상 폭락을 맞았죠. 못 피해가죠. 그러나 폭락을 맞고 오히려 주식을 더 사고 기다렸더니, 이미 투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은 알아서 다 올라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올라와요. 짧게는 3개월, 6개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과거 역사에 통해서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못하죠. 살을 빼고 건강해지려면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한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일단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려면 약속 시간 잘 지키고 거짓말 하지 않고 항상 솔선수범하고 도덕적인 거, 그리고 겸손함, 이런 거를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추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거짓말하고 약속 시간 늦고 뭔가 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반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죠. 말만 하는 사람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제 알았다니. 와, 막 이런 분들 치고 오래 간 사람 못 봤어요. 교수님 진짜 대단해요. 진짜 최고예요.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 들뜨신 분들은 오래 못 가요. 100% 오래 못 갑니다. 항상 무덤덤하고 겸손하게. 내가 잘해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이 시장이 나에서 이 시장이 그냥 벌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4, 5년 전 방송에서 NC소프트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NC소프트는 조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5년, 10년 이상 동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도 그랬죠? NC소프트는 이렇게 갈 때 이제는 앞으로 조정을 받고 갈 것입니다. 그렇죠. 조정 받죠. 받죠. 자, 조정을 이렇게 받습니다.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때는 좀 깊게 받고요. 그렇죠? 이때 다소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받는 이 조정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개인들은 싫어합니다. 음봉을 싫어해요. 10만원짜리 주가 내가 10만원짜리 주고 샀는데 7만원 떨어지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10만원짜리가 5만원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50% 찍혀가지고 막 아둥바둥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경선님 이거 어떻게 해요? 경선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선 왈. 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0%인데, 30%인데. 아니, 한 주 살 거 두 주 살 수 있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래 나서 시간 지나면 15만원, 20만원, 30만원 가 있어요. 자,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 1번 내가 이렇게 외치면 정말 그 1번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저는 1년, 2년, 3년도 짧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 5년 이상. 5년, 10년, 20년의 코스로 가면서 자산증식을 이루어야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론 네이버가 뭐 정고점은 넘지는 못했지만 오늘 상승력이 나왔고요. 상승세도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는 또 더 높게 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진짜 좋아요? 좋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내가 카카오에 한 5억치를 샀는데 지금 거의 100% 수익이 나 있다. 그분은 엄청 좋은 거죠. 그분한테는. 그런데 내가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5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게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 물론 500만원어치 사가지고 500만원 수익. 그렇죠. 누가 500만원 주지 않으니까. 큰돈이죠. 큰돈입니다. 500만원이면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차도 살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살 수 있어요. 500만원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생활비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2년 생활비일 수도 있어요. 500만원이요. 3년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큰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화가 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아, 내가 500만원이 아니라 나 이거 5천만원어치 샀었어야 되는데
나 앞으로 이거 3년 동안 모아가야 되는데, 나 앞으로 월급 받으면서 직장에서 나 이거 5년 동안 살 생각이었는데, 3년 5년 동안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사서 모아갈 생각이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사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 더럽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유튜브로도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음봉을 좋아해야 돼요. 음봉 막 30개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메가스터디 보세요. 여기 메가스터디 교육. 이때 당시 음봉 이렇게 떨어질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추천하면은 사람들 이거 뭐예요 이거 막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사겠죠. 여기서 이렇게 더 이렇게 사서 모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아가지고 뭐 이거를 뭐 30만 원씩 산다거나 메가스터디 교육을 아니면 뭐 100만 원을 산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 오늘날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이렇게 우상향으로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간다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남들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대다수 99%는 99% 거의 이상입니다. 주식 올라가면 좋아라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0% 수익 나면 1,500만 원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주식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주식을 추가적으로 살 때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계속 10,000원짜리가 11,000원 되고 12,000원 되고 15,000원 되고 2만원 되어 있는데 다음에 살 때는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살 때는 3만원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중들은 그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1억치 사가지고 1억 수익 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1억 5천만 원치를 샀다면, 네 쌈스님 안녕하세요. 1억 5천만 원치 더 사는 게 좋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그래야 그게 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리로 6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2억을 만들고요. 그 다음 24억. 그 다음 50억. 그 다음 100억. 그 다음 200억이죠. 이게 스노우볼처럼 복리로 계속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부자는 이렇게 천천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대 60대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50대 60대 시청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경선님 제 나이가 65세예요 67세예요 68세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거 이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장기 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30대 정말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 돈을 모았다면, 이 저축이라는 말은 주식을 모은 겁니다. 모은 걸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또는 한 달에 뭐 150만 원도 좋고 130만 원도 좋고 200만 원도 좋고 그래서 주식을 계속 삽니다. 이 30대들이 이렇게 살 때 과연 이 30대 분들이 이렇게 사고 난 뒤에 이분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멋진 인생을 살고 있겠죠. 저보다도 더 멋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멋진 집과 나만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탈 수 있어요.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 하면 자산을 계속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청자들, 우리 VIP 회원들이 저를 만나서 투자의 철학을 깨우치는 거,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자산 증식이 되고 있는 사람들,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 이 겸손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구나. 나도 사회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자존감이 높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아지죠.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무시한다거나 직장 상사가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200만 원 받고 18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막 무시해요. 전 직원도 아니고 뭐 계약직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 어떤 사람 뭐 BMW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그냥 냅두세요. 빈스레가 요란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자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월급을 500 받아요. 여러분들이 200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해요. 그냥 저축으로만.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식을 사요. 그게 5년이 지나고요. 그럼 차이점이 쭉 이렇게 생기고요. 그게 10년이 지나잖아요. 그 사람도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나이가 차니까요. 여러분들도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더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10년을 딱 보면 5년까지는 3년, 3, 4년은 이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5년부터는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10년 딱 되잖아요.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웃는 거죠. 우리 VIP 회원분들은, 저랑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벤츠 BMW 탄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벤츠 BMW 탄 사람들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해요? 여러분들도 사면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 반지하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탑방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뛰쳐나옵니다. 왜? 대한민국 상위 1%의 투자자를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제 철학을 받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의 최소 30% 이상, 많게는 80%까지 주식을 사서 모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못 샀는데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종목들, 지금 못 가고 있는 종목들 공부해가지고 찾아내서 그 종목들을 사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도 사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삼성전자도 사고 다른 것도 또 이렇게 사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분산 투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40%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자금의 40%는 외국인들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그런 얘기해요. IMF 터지고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주가들이 엄청나게 폭등 나왔잖아요. 기아차가 13배가 올라가고 현대차가 8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들은 30배에서 100배가 올라갔어요. 그래 놓고 개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돈 다 가져간다고. 외국인들의 배당금 다 가져가고, 외국인들이 수익 나면 우리나라 돈들 다 가져가 버린다고. 전 대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주식을 안 사시나요? 주식 사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요. 왜 돈이 없을까요? 주식 살 돈이 없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주식 살 돈이 없다. 자, 그것도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주식 살 돈이 없다. 어떤 겁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월급의 30% 이상, 뭐 50%, 70% 이렇게 샀어요. 샀는데 또 좋은 회사가 막 있는 거야. 아니 막 이렇게 더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지.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치를 샀는데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식을 샀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샀고 더 살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거고. 한 주라도, 10주라도. 그런데 두 번째는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 하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뭐 대출 갚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먼저 쓰기 때문에. 어디에 씁니까? 커피 마시고요. 옷 사고요. 신발 사고요. 자동차 할부값 내고 있고요. 뭐 치장 다 부립니다. 화장품도 그냥 어디 뭐 저가 브랜드 있잖아요. 뭐 이니스프리나 그런 거 사면 되는데 해외 어떤 그런 거 이용을 해요. 국내 것은 10,000원이면 폼클렌징 10,000원이면 사는데 해외는 막 4만 원, 5만 원 하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죠. 스킨 로션도 마찬가지. 아이크림, 뭐 에센스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자수성가해가지고 빵원이나 마이너스 지하에서 수십억, 수백억, 정말 수천억의 자산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요. 제 주변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진짜 악착같이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악착같이 저축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화장품 비싼 거 사고 옷 비싼 거 사고 막 자기 막 꾸미고 가방 사고 신발 사고 옷 사고 자동차 사가지고 할부값 내고 있고 그것도 비싼 자동차. 그 사람들은요 모닝, 마티즈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것도 고심 끝에 산 거예요. 중고차를 가지고. 그래서 영업인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일해가지고 철저하게 주식을 사 모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0년 지나서 30년, 20, 30년 되고 나니 저렇게 된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SNS 보고 해외여행 가고 자식들 사교육 다 시키고 내 노후와 바꿔버리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가난해지고 질병이잖아요. 가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내가 차 살 돈으로 할부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 모은다면 한 달에 80만원씩 우리가 차를 사면 보통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들어가거든요. 할부값 내고 뭐 이것저것 하면요. 그걸로 주식을 사 모은다면 좀 불편해도 다소 많이 불편하더라도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급하면 택시 타고요. 저항 자동차가 필요하면 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옷을 10,000원짜리 입더라도 5,000원짜리 입더라도요. 시장에서 뭐 5,000원, 3,000원짜리 입더라도 그걸 입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투자 금액이 500만원이라서 300만원이라서 나는 못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1억 날렸다. 3억 날렸다. 10억 날렸다. 그건 과거죠. 과거 몇 년 사이에 그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50년 이상의 인생이 열려 있습니다. 50년, 100년의 인생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과거가 왜 중요하죠? 이처럼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자산을 이루신 분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요. 항상 낙관적이었어요. 그리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식 방송인데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무엇을 사는지는 그 다음 아주 자그마한 하나 중에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투자 철학이 과연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나의 주식 습관이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오늘 사고 다음 주에 팔고, 오늘 사고 한 달 뒤에 팔고, 이러한 게 이어져 왔는가? 아니면 나는 그 기업과 같이 호흡하고 성장하고 그 기업들이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방송 끝나고도 한번 자기 전에 한 3분, 5분 정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겸손히 얘기하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나무를 심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게 20년, 30년 지나서 하나의 산으로 이루어져요.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을 투자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단기 매매는, 단기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더 나아가서 4인 가족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놓을 수 있어요. 왜? 단기 매매라는 것은 도박이거든요. 도박입니다. 카지노장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카지노장 가가지고 계속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줄어들죠. 그래서 차도 맡기고 집도 팔고 다 도박으로 탄진하는 겁니다. 주식이 딱 그래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도박꾼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의 끝은 지저분하게 끝나거나 파멸로 끝난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조용하네요.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뭐 기분도 좋은 날인데.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TV로 보고 계신 분들 구독도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 팬가입하고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방송하는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순위가 올라가니까. 유튜브로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 SDS는 언제쯤 주도주가 될까요? 때가 되면 나오겠죠? 삼성 SDS. 이 회사가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이 회사 자체는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회사 자체는. 이 현금이 너무 많다. 이 현금을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현금을 좀 이거 써야 되는데,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투자가 또 이루어지면 주가는 또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사야 되는데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있다면,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면은 이번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를 받지 않거든요. 지금 주가에
뭐 다 뭐 5배 이상, 10배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수십 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지수가 2100, 저는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상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3000포인트는 기본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그러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왔냐?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난 10년간 우상향이었죠. 지난 10년간 우상향이었지만 그럼 앞으로도 지난 10년간 포함해서 앞으로 10년간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느냐? 그러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저는 물음표예요. 왜냐면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그 상승이 과거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즉 돈이라는 성질은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 싼 곳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수는 10년 전과 지금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수 자체만 놓고 볼 때 2000포인트.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왜? 싸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안 된다. 헬조선이다. 야, 우리나라는 안 돼. 자, 그렇게 단정 지어요. 앞으로 까보면 알겠죠. 5년 뒤, 10년 뒤 보면은 그 결과 나와요. 그래가지고 겸손히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정보들 계속 가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보세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당연히 사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서 보유를 했잖아요. 다나와라는 종목을. 우리 VIP 추천주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가잖아요. 벌써 몇 프로입니까 이게? 6배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수에 연연해요. 지수를 보고 주식을 할까 말까라고 결정합니다. 기업을 봐야 돼요. 기업을 본다면 우리나라 대형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일부만 올라갔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지수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보호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보호기님 1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호기님. 감사합니다. 히히으. 네, 삼성 SDS 뭐 잘 될 겁니다. 좋은 종목 들고 있네요. 저거 20만원 또 넘어갈 거예요, 또. 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막 확진자들 보세요. 브라질 보십시오. 브라질 지금 헬입니다. 거긴 헬. 여러분들 미국 뉴욕 보세요. 확진자 보시라고요, 미국.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확진자 나오긴 나오죠. 얼마나 살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일, 영국, 프랑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라든지. 완전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건데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 것은 용납 못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글로벌 시대잖아요. 전 세계의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코로나 이번 대응 보세요. 코로나. 이런 지금 상황에서 외국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 미국 뉴욕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무료로 진단 다 해줍니다. 외국에선 다 돈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무료로 다 해줘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자기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 돈 이거 받으니까 나 200만원 받으니까 나 서울에 집 못 사. 나 어차피 못 사. 계속 사회에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늙어서 폐지 죽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폐지 줍는 사람들이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인 빈곤에 또 이거 잊고 있으시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입니다. 48.8, 49.3, 50.1 뭐 왔다 갔다 해요, 통계청에서. 그러면 지금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 둘 중에 한 명은 노인 빈곤. 노인 빈곤은 쪽방총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완전 빈곤이에요. 폐지 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둘 중에 한 명. 자, 자동차 보세요. 지금 도로 위에 자동차. 그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고 요즘 국산차들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랜저도 풀옵션 하려면 4,500만 원 줘야 되고 뭐 제네시스는 뭐 거의 7천만 원, 막 이렇게 8천만 원, 뭐 1억도 넘어가잖아요. G90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 봅시다. 벤츠, BMW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노인 빈곤으로 가지 않을까요? 다 싸잡아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3대 뭐 사다리 만들어야 된다. 국민연금 넣어야 되고 개인연금 들어야 되고 퇴직연금 들어야 됩니다. 다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생활을 못해요. 물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런 거는 못 살아요. 여행 어디 한번 가면 손 벌벌 떱니다. 못해요, 못해. 그걸로 연금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노후를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암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무료로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내야 돼요. 건강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하지만 암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잘해야 되겠죠. 우린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제로금리 시대예요. 사실상 저금리 0.5%입니다. 기준금리가 0.5%예요. 여기서 더 낮춰줘봐야 이제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일본은 저축을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일본은. 지금 아베가 돈을 엄청나게 풀잖아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거든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무식한 거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계속 기다리면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본의 아베는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일본은 주의식 교육을 하니까요. 네, 산사님 안녕하세요. 주의식 교육. 창의적인 문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공무원 되려고 하고요. 세븐일레븐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해봐야 토요타, 코다, 소니. 이게 혁신적인 기업일까요? 이걸로 그냥 먹고 사는 거잖아요. 혼다라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본 거죠. 이 포텐셜이 나와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막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NC소프트 대단하잖아요. 무에서 유로.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성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투자가 돼야 돼요. 주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주식을 일찍 팔아서예요.
물론 종목 성정도 잘못되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주식을 빨리 팔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반대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내가 수익이 50%가 나 있더라도 안 팔 수 있어야 돼요.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안 팔 수 있는 그 훈련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융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1년 365일 동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무조건 5년, 10년 이상 이렇게 투자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5년, 10년, 20년 동안 한 종목을 들고 간다는 마인드와 실제로 그렇게 저는 투자의 일관성이 분명하잖아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5년, 10년 이상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만에, 3달 만에, 6개월 만에 2배, 3배, 5배도 먹을 수 있고요. 1년, 2년 만에 10배, 20배, 30배짜리 수익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한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수익들을. 그 자격이 그때 주어집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그때 받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내일도 시장은 좋을 겁니다. 내일도 종목들도 강세가 이어질 거예요. 물론 좋은 종목들 한해서입니다. SK바이오팜은 그냥 이거는 이벤트로 보시고요. 네, 뭐 쫓아갈 생각 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내일 또 멋지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내일 떨어지든 시장이 폭락이 나오든 앞으로 폭등이 나오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지 않고 돈을 차갑게 냉정하게 본다면 더 높은 수익률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복리로 2배 먹고 팔고 3배 먹고 팔고 또 다른 거 사가지고 또 2배, 3배, 5배 먹는 겁니다. 그렇게 스노우볼처럼 워렌 버핏처럼 자산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부자는 천천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만 일하면 또 여러분들 대부분은 쉬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고 주식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겸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VIP 뭐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요 정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 시청자로서 겸손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 실패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절없는 전문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